집값이 아닙니다. 공시가격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 하나가 종합부동산세를 내느냐 안 내느냐를 결정합니다. 12억 원. 지금 서울과 수도권에 이 기준선에 가까워지고 있는 아파트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보유세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조용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도 종부세 대상인가? 공동명의가 맞나? 지금 뭔가 해야 하는 건가? 오늘 이야기는 집을 팔거나 살 계획이 없는 분들에게도 충분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특히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공시가격 12억 원이라는 숫자가 왜 지금 주목받고 있는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절세의 진짜 구조는 무엇인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공시가격 12억 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종부세 과세 여부가 갈리는 기준선이며 지금 이 선에 가까워지는 주택이 늘고 있습니다. 보유세가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보유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재산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둘을 비슷한 세금으로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구조가 전혀 다릅니다. 재산세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라면 거의 모두가 내는 세금입니다.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그날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7월과 9월에 나눠서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공시가격의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0.1%에서 0.4% 사이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반면 종부세는 다릅니다. 재산세와 별개로 공시가격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추가로 부과됩니다. 쉽게 말하면 재산세는 기본, 종부세는 추가입니다. 그래서입니다. 세금 걱정이 많아질수록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렇다면 종부세는 언제부터 내야 할까요? 현행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12억 원입니다.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라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보겠습니다. 서울 양천구에 사는 67세 은퇴자 정영유 씨가 있습니다. 아내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11억 원, 12년째 살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기준으로 정영유 씨는 종부세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공시가격이 12억 원에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공시가격은 매년 달라집니다. 11억 원이던 집이 12억 원을 넘는 순간 종부세 과세 대상에 들어섭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가 보유세 세제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과세 기준선 자체가 낮아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부세를 내지 않는 분들도 이 구조를 미리 이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끝까지 봐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종부세 대상이 된다고 해서 곧바로 큰 부담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와 보유 기간에 따라 세금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명의냐 단독명의냐에 따라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재산세와 종부세는 다른 세금이고 현재 1세대 1주택 단독명의 기준 공시가격 12억 원을 넘으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지만 그 이후에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종부세 대상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나이가 있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큰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현행 기준으로 연령별 세액 공제율은 이렇습니다. 만 60세 이상은 20%, 만 65세 이상은 30%, 만 70세 이상은 40%입니다. 여기에 보유기간 공제도 있습니다. 5년 이상 보유하면 20%, 10년 이상이면 40%, 15년 이상이면 50%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공제를 합산하면 최대 80%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참 묘합니다. 종부세 대상이라는 말만 들으면 당장 큰 돈을 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70세 이상의 15년 넘게 보유한 분이라면 공제율만으로도 세금의 80%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실제 부담이 생각보다 훨씬 작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서 사례의 정영유 씨는 67세이고 12년째 거주 중입니다. 67세 기준으로 연령 공제는 30%, 12년 보유 기준으로 보유 공제는 40%,
합산하면 70%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정영유 씨가 70세가 되고 15년을 채운다면 공제율은 최대 80%까지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됐다는 사실보다 내가 받을 수 있는 공제가 얼마인지를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모두가 놓친 진짜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동명의가 항상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숫자만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는 각각 9억 원씩, 합산 기본공제가 18억 원입니다. 단독명의의 12억 원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공동명의가 낫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헷갈린 분들 많습니다. 공동명의는 원칙적으로 고령자 공제와 장기 보유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단독명의는 기본 공제가 12억 원이지만 연령과 보유 기간에 따른 세액 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은퇴자처럼 나이가 있고 오래 보유한 경우라면 단독명의가 실제 세금이 더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공제율이 높아질수록 12억 원 공제에 세액 공제까지 더한 단독명의가 18억 원 공제만 있는 공동명의보다 유리해지는 계산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개별 사건이 아니라 더 큰 흐름입니다. 최근 보유세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집값이 오르고 공시가격도 오르면서 과거에는 종부세와 무관했던 분들이 점차 과세 범위 안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제 개편 논의까지 더해지면서 지금 어떤 구조로 주택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한지를 미리 점검해야 하는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입니다. 공동명의냐 단독명의냐를 고민하는 것은 단순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의 세금 전략 문제입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고령자와 장기 보유자는 최대 80%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공동명의가 항상 유리한 것이 아니라 개인 상황에 따라 단독명의가 더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현행 제도에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매년 9월 16일부터 30일 사이에 신청하면 공동명의 상태를 유지하면서도 1가구 1주택자 방식으로 종부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즉 기본공제 12억 원과 고령자 세액공제, 장기 보유 세액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번 신청하면 이후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유지됩니다. 이 지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동명의를 유지한 채로 세액공제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 공제를 모르기 때문에 놓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특례 신청이 유리할까요? 공시가격이 높고 연령과 보유기간 공제율이 높은 분들에게 유리합니다. 반대로 공시가격이 18억 원에 가깝고 세액 공제율이 낮은 경우라면 기본 공제 18억 원이 적용되는 일반 공동명의 방식이 나올 수 있습니다. 결국 매년 두 방식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 선택지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부분입니다. 한 가지 더 챙겨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경험한 분들입니다. 새 아파트에 입주했을 때 많은 분들이 입주일을 보유 기간의 시작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기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보유 기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부터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특례 역시 매년 9월 신청 기간에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모르면 받을 수 있는 공제를 그냥 지나치게 됩니다. 그래서입니다. 보유세는 매년 자동으로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그냥 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구조를 이해하고 신청할 것을 제때 신청하면 같은 주택을 보유하면서도 세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금은 모르는 것이 더 비쌀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금 공시가격이 12억 원에 가까워지고 있는 분들, 이미 종부세를 내고 있지만 공제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 분들, 공동명의인데 특례 신청을 해본 적 없는 분들, 이 세 그룹 모두에게 오늘 이야기가 해당됩니다. 물론 개인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다릅니다. 공시가격, 연령, 보유기간, 명의구조, 이 네 가지 변수가 조합되는 방식에 따라 최적의 전략도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막연한 불안이 아니라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7월 세제 개편안이 나오기 전, 9월 신청 기간이 열리기 전, 지금이 점검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여러분은 지금 어떤 방식으로 주택을 보유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매년 9월 신청 기간에 공제를 챙기고 계신가요? 다음 영상에서는 7월 세제 개편안이 실제 보유세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